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5월 30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뭐 그렇다 할 상승하지 못하고 살짝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나 역시나 다시 한번 아래쪽을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황 복귀 한번 해보고요. 현재 비트코인 매수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타 기준으로 우리는 먹을 만큼 먹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자라고 전달해 드렸고, 1차 매도를 이 자리에서, 2차 매도를 이 자리에서 함으로써 우리는 이 자리 정도에서 매도를 단타를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실 정답만 바로 말씀드려보자면 그렇게 높은 확률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제가 지금 분석했을 때는 뭐 상승 확률은 뭐 15% 또는 20%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 역시 뭐예요? 매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요. 아쉬운 이유는 이제 들어보시면 좀 알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단타는 저희가 운이 좋게도 두 번의 수익을 누렸습니다. 자, 일단은 요 자리에서 내려갔을 때 약손절로 1차 손절을 진행하고 다시 한번 베팅을 해서 1차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수익을 냈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긴 시간이었어요. 한 달이었지만 한 달 동안에 내가 7%, 8%를 두 번씩 먹었다면 꽤 나쁘지 않은 단타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채널은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중요한 저항대들은 이런 식으로 또 패턴을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 이 라인만 봤을 때 비트코인은 너무 쉽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번에 시황에 전달해드렸던 건 뭐였냐면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 스윙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왼쪽 어깨만큼 기다리셔야 되고 만약에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아쉬우신 분들은 20% 그냥 가격 상관없이 매수하셔라 라고 이야기도 계속 해왔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은 이 세 번째 저항을 고점 자리를 터치를 하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지금 채널을 4개로 쪼갰죠. 중심, 하단, 상단, 그리고 상단의 중심까지. 이렇게 보시고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자, 고점을 찍고 그들은 위쪽 라인에서 계속 버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가 줘야 드디어 비트코인이 1억짜리를 넘어서 1억 2천짜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돌파할 확률도 충분히 있었으나 우리가 그때 분석했을 때는 이거 좀 더 눌림을 기다려보자 라고 이미 전략을 짜놨어요. 그래서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요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인 요 라인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봤을 때도 8,700만 원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정말 8,700을 지켜주고 올라가주면 다행이게요. 만약에 올려주지 못하면은 이놈은 8,700을 갔다가 9천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눌려서 8천 초반까지 갔다가 또 올라가지 못하면 7천만 원 부근까지도 떨어지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떨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쉽지만 올라가더라도 5천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패턴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세울 전략은 하나입니다. 장투는 내 포지션에 맞게 자기 비중 잘 지켜가면서 더 떨어지면 더 살 준비를 하는 거고요. 스윙도 마찬가지로 20%를 사놓고 올라가면 그 20%로만 수익을 내고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밑에서 더 살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할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근데 왜 처음에 단타를 올라갈 확률이 20%도 안 되는데 베팅을 해보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느냐? 자, 요게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죠. 우리는 항상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합니다.
또는 작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치를 보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지표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반사일 겁니다. 자, 근데 지표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춰서 비중의 전략을 내세우고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내세우는 거겠죠. 자, 지금은 모든 지표가 아래쪽을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 지표 중에 작도라는 에너지가 하나 있어요. 그 작도를 만약에 지켜준다면 우리는 설령 떨어질 확률이 80%가 넘더라도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저번 시황에 전달해드렸던 4시간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4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위쪽으로 들었고 상단 에너지까지도 도달을 했다. 그러므로 중심을 또 이어보면 이런 란들이 나오고 혹여나 요 자리를 지켜주는 가정 하에만 데이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만 베팅을 하셔라고 전달해드렸죠. 하지만 그들은 이 32평 중심선을 그냥 아주 보기 좋게 깨면서 패턴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아래로 밀어버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중심을 지켜주지 못했고 우리는 중심을 지켜줬을 경우에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한 시간대라면 매매를 하자라고 전달해 드렸죠. 이 캔들이 내려갔을 때는 새벽 1시였고요. 다시 반등한 거는 새벽 5시에 반등을 했습니다. 분명히 데이 트레이딩만 하자고 했는데 내가 잠도 안 자놓고 저걸 베팅을 하면은 안 되고요. 애초에 32평을 이탈했기 때문에 중심을 이탈했기 때문에 애초에 매매도 하면 안 됐었죠. 자, 그리고 또다시 올라갔으나 다시 내려오면서 이 주황색의 이제 하단 채널에 거의 도달을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설령 지금 올라갈 확률이 많이 없지만 작도상으로 채널상으로 하단부를 오면은 손절을 잡더라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어차피 우리가 고점 자리에서 대부분 단타 수익률을 누렸고 우리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기다렸어요.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 위치가 온 겁니다. 기다린 만큼 손절도 크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결론은 뭐예요? 지금 주황색이 겹쳐지는 하단 라인과 갈색 라인이 겹쳐지는 하단 라인인 이 네모 박스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베팅을 하자 이거예요. 안 오면요 나중에 사도 되고요 다시 분석해도 사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주일, 길면 일주일이겠죠 방송 기준으로, 앞으로 이 라인에 내려오는 패턴 속에서 요 파란 박스에 들어오면 뭐 예약 매수 좋아요. 근데 예약 매수 하지 마시고 내려오면 캔들이 양봉을 뽑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 양봉이 짧을 거예요. 그 짧은 양봉을 지켜주는 선에서만 베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서 버텨주고 돌파한다면 다음 주겠죠. 다음 주가 좀 지나거나 아니면 다음 주 못 미치는 라인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9,999만 원 또는 1억을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작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채널을 믿고 베팅을 해보시길 바래요. 매수했는데 이탈하면 어떡해요? 손절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뭐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 그렇게 큰 손절 아닙니다.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 저는 베팅을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내가 한번 손절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트레이더인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경험을 삼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리를 한번 베팅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베팅을 잘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1억까지 간다는 거는 더 높은 확률로 위쪽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높은 확률로 1억을 돌파한다는 소리는 처음에 분석했던 날봉 기준에서 이 라인을 네 번째 터치해서 올라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요놈은 올라갔다가 지지받았다가 쌍봉 찍고 다시 허락해 준다면은 중심을 지킨 다음에 1억 2천 또는 1억 4천까지 혹여나 더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에 비해 크게 단타, 스윙,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확률은 낮으나 중요한 작도상으로 지지받는 하단 라인까지 왔고, 혹여나 성공한다면 그 수익률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고요. 떨어질 확률이 80% 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칼 손절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일단 피해 놓고 그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리스크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략을 지켜주는 선에서만 단타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 시황을 맞춰야겠지만, 질문 주신 스택스 보고 코인들, 상위 코인들, 거래 코인 상위 코인들 살펴보고 물러갈게요. 자, 일단 스택스 질문 주신 거는 지표 분석기 기준으로 스택스를 사도 되느냐 라는 질문과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분석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은 지표 분석기에서는 이미 매매가 끝났습니다. 과거에 이미 매수를 해서 장투 기준인데 좀 아쉽긴 해요. 50%를 살 수 있었고 매수 평단가는 407원 정도가 추천 매수가였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매도를 20%, 10%, 10%를 이미 해서 보유 비중 없습니다. 즉 지표 분석기에서는 스택스는 비중이 없습니다. 투자를 하지 말래요. 장투 기준으로. 자, 그러면 작도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봐야죠. 스택스는 2021년도부터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일단 위쪽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돌파했다가 다시 리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요 라인을 하나, 둘, 세 번 눌렸다가 돌파했어요. 그리고 채널을 지켜주는지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저점, 고점의 확산형 채널을 만들고 그만큼 또 이렇게 올라갔느냐. 자, 올라갔나요? 너무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래도 채널만큼은 올라갔다고 봐요. 이 크기만큼 여기서 돌파할 때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택스는 뭐 더 큰 상승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1대1 채널을 완벽히 그리면서 그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싶은 목표를 이루어냈고 지표에서도 이미 고점 신호를 보내주면서 나는 절대 사지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고점 5,300원에서 3,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0%까지 중심까지 왔다가 요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스택스는 하단 채널의 중심까지도 충분히 일단 열어둔 상태고요. 현재는 상단 채널의 중심을 버티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요 라인을 잘 지켜줘야 다시 요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고 요 자리에서 눌렸다가 갈 수 있는지는 그때 돼봐야 아는 거죠. 지금으로는 모릅니다. 이제 외바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요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2,400원을 훌쩍 넘어서 2,000원 초반대 즉 2,100원까지도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고 요 자리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반등했다가 다시 밀려버려가지고 1,600원 더 심하게는 900원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차트니까 장투 관점에서는 1차 매수를 해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현재 스택스 자리입니다. 그러면 스윙은 어떨까요? 글쎄요, 스윙도 저는 크게 지금 메리트인 자리가 오진 않았다고 보고요. 억지로 매매를 해도 단타 자리밖에 안 왔다고 봅니다. 자, 단타 자리로서는 현재 고점을 하나, 둘, 세 번을 찍고 그리고 하단 라인을 한 번, 두 번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스택스는 하락을 한 번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삼각 수렴을 통해서 수렴 중에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조지표와 여러가지 패턴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차트를 굳이 매수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막 지지고 먹고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굳이 높은 확률의 차트를 매수해도 되는데 왜 스택스를 살 필요가, 낮은 확률에 베팅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미 베팅을 하셨다면 올라갔을 때 최대 현재 시점에서 4,000원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마 3,5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왔을 때 1차 매도로 일단 탈출을 하시고 작은 물량만 갖고 계신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스택스 살펴봤습니다. 자, 코인들이 또다시 뭐 알트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한 코인들 빼고 단기적으로 한 거래 탑 몇 개요? 피프틴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바이누 이제 완벽한 기회 자리는 아니니까 그래도 눌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은 괜찮아 보이네요. 리플도 참 아쉬운데 얘는 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깊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도지코인도 단타적으로 들어가기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솔라나도 좋지 않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뭐 단기적으로 패턴을 다 만들어 놨으나 단타적인 접근만 가능하지 스윙 어려워 보입니다. 1인치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코인이고 뭐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일단 한 번 더 쌍바닥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니어 프로토콜도 관심 갖지 마시고요. 얘는 그래도 한 번에 올라갈 걸 좀 기대했는데 패턴이 끝나가네요. 혹여나 끌어올려도 이거는 떨어지려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물리면 한동안 탈출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만 베팅을 하시고 그나마 세이도 시바이누와답게 일단 내려가는 거 보고 베팅할 만하네요. 얘는 스윙 자리를 좀 베팅할 만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너무 바닥에서 오래 끌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하락하는 거나 또는 지켜주는 걸 보시고 양봉이 좀 시원하게 5월 15일처럼 또 어떤 양봉이 나오면 그 양봉 안에서 쇼부를 보세요.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래야 단타든 스윙이든 잘 잡고 그래도 반등 또는 뭐 그 이상 올라가는 그때 봐야겠죠. 충분히 수익 노려볼 만한 차트로 보여지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파월했죠 뭐. 네, 종합적으로 위쪽을 보니까 그렇게 막 좋은 자리에 차트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그나마 뭐 비트코인 캐시나 뭐 다른 아까 시바이누였나요? 시바이누 같은 코인이 눌림이 있을 때 좀 기대해 볼 만은 한데 그 또한 기대해 볼 만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을 확실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확실히 지켜주고 올라가면 뭐 알트코인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나 이 하단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면 아쉽지만 비트코인은 8천만 원대를 다시 볼 확률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운이 나쁘다면 7,600, 더 운이 나쁘다면은 5천까지도 충분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주봉 패턴에서 N자 패턴을 밀리든 또는 쌍바닥에서 올라가든 그 두 가지 경우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폭이 엄청 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계속 이야기해드리지만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조정 엄청 크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 비중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 혹여나 오늘 시황 전달해드렸던 것처럼 그 네모 파란박스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다음 주 이전에 목표가가 온다면 단톡방에 좀 참고하시라고 메시지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